3시 55분인데 30분째 선택의 기회를 드리죠. 30분짜리, 60분짜리, 120분짜리, 180분짜리. 180분짜리. PPT 가지고 180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타이틀을 지역 다음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어쨌든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지역으로 들어오셨고 또 지역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문경이라는 지역을 잘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새롭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문경이라는 지역이 이제 문경이 아닌 곳에서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신 거고 그 성함이 손예지. 예지님은 원래 고향이 여기예요? 아니요. 아니. 결혼하고 왔어요. 언제 오셨어요? 2019년이요. 2019년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오늘 들려드리는 얘기가 어머 문경 저런 곳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경은 말을 안 듣네. 모르나 봐. 문경은 지금 인구가 7만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69,800명인가 이래요. 그래서 한 13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1993년 정도가 지나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유가 이곳에 있었던 광산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광부의 도시였던 문경에서 사람들의 숫자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줄어들고 하는 그 와중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완전 반토막이 나서 69,800명이 됐어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그 이번 주 금요일에 벽화를 하게 될 텐데 그 위치가 이제 문경읍에서 되게 가까운 여기 언저리가 될 거거든요. 여기 마성인데 올해 지금 5월이죠. 그 얘기를 했을 때가 4월 마지막 주였는데 4월 마지막 주까지 이 마성면 여기 안에서 사망 신고를 80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계속 돌아가시는 거야.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돌아가시는 추세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문경은 되게 여기에는 이렇게 써놨는데요. 문경은 사실 제가 내린 정인데 문경은 옛날부터 산업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광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시작을 했었고 시내의 동지구에 가면 신기동이라고 점촌사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공장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을 닫았지만 유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의 어떤 경제력을 좀 부각시켜주자 이렇게 해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국 물자가 들어와서 이제 시멘트 공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문경이 더 옛날로 따지자면 훨씬 더 오래전으로 올라가면 이제 조선시대부터 굉장히 개방적인 동네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연장선상에 이 산업도시로 발달이 되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좀 더 개방적인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문경읍에 있거든요. 문경읍에 있고 우리 위치가 한 이 정도 될 거야 아마. 넘어가면 바로 동로예요. 여기서 이 뒷골목으로 넘어가면 뒷길. 우리가 요 정도에 있는데 그 문경 세제는 여기 있거든요. 이 라인에 있는데 문경 그 세제를 많이 가보셨죠? 문경 세제 가보셨죠, 그죠?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안 놀랄 수도 있지만 문경 읍내에서 문경 세제 1관문까지 가는 곳이 전부 다 주막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될까요? 엄청 먼 거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경 세제 내려오다 보면 그 오미나라라고 오미자 가지고 만드는 와인이랑 위스키를 파는 곳이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거기 옆에 그 최양업 신부님이 우리나라 2대 신부님 돌아가신 성지가 있거든요. 진안리 성지라고. 그분이 거기서 왜 돌아가셨냐면 문경 세제 안에 들어가 보면 기도굴이라고 천주교 신자들이 숨어서 기도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숨어서 천주교를 설파를 하다가 몸이 안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자기 좀 큰 병원 가본다고 내려오셨다가 주막에서 하룻밤 쉬었다가 자기네 원래 고향에 원주로 가기로 했는데 그 주막에서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오미나라 공장 그 바로 옆에도 다 주막이었다는 거죠. 일제강점기 말에도 그 문경 세제 밑에 주막이 96개가 남아 있었대요. 조선이 망할 때잖아요. 근데 조선이 정말 흥했을 때는 주막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룻밤에 한 주막에 5명씩 자고 나간다라는 상상을 하면 주막이 한 1000개 있었다고 생각을 하자.
하루에 5천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문경 세제로 들어와서 자고 가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고개 넘어와서 자고, 올라온 사람들도 넘어가기 전에 고개 안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제 생각인데 지금의 인터넷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국의 모든 소식을 듣는 곳이 문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막이 발달하면 주막에서 제공하는 게 뭐예요? 식사, 숙박. 식사, 숙박, 술, 어른들의 음료. 근데 이게 다 어디에 해당된다? 서비스업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문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 사람들 굉장히 불친절하고 막 동네로 시골로 들어가면 되게 배척하고 막 이러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전국에 아무튼 북한 빼고 제가 다 갔어요. 웬만하면 다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문경만큼 이렇게 개방성을 가진 도시가 잘 없어요. 엄청 개방적인데 그거는 지역의 문화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나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그 환대 문화가 500년을 가면 500년의 문화에 그냥 전체적인 문화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환영을 하는 그런 문화인 거예요. 1차적으로 그 조선시대에 문경 세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객길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던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 광산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나머지 마지막 단계가 이 신기의 시멘트 공장에 들어오면서 그 계보를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할아버지, 아빠, 그다음 저희 자식까지 살고 있으니까 지금 4대째 살고 있는데, 문경 점촌에서 4대를 사는 건 엄청 오랜 세대가 사는 거예요. 문경이 옛날부터 새로운 거 되게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들만 모여드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는 시족 사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택이 없어요, 잘.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집성촌이 있잖아요. 제가 전국을 다녀봤는데 시족의 계보가 없는 도시가 2군데더라고요. 하나가 문경이고 하나가 목포예요. 목포가 그냥 막 속된 말로 막 말을 하면 근본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원래 그 주변이 여수 순천이었는데 목포를 통해 가지고 군수 물자를 실어 나르려고 목포에다가 개항을 하는 그 동시에 여수랑 순천에 살던 좀 머리 빠른 사람, 똑똑했던 사람들이 목포로 들어가서 살게 되거나,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한 가난한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를 찾아서 목포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목포도 들어가 보면 계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집안이, 오래된 집안이 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좀 거창하게 설명을 하면, 왜 영국 사람들이, 청교도주의자들이 슝 하고 날아가서 아메리칸 드림으로 가서 미국을 설계를 하잖아요. 이때는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이 넘어가가지고 아이비 클럽 만들어서 미국의 되게 좋은 대학교는 영국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다 만들었거든. 근데 그와 더불어서 나 영국에서 못 살겠다, 새로운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나 거기 가서 살아봐야지 이러면서 하층 국민들도 엄청 많이 움직여 갖는 그게 만들어진 게 이제 미국인데, 그런 것처럼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진 도시가 있다고 하면 목포나 문경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처럼 목포 드림 내지는 이제 문경 드림을 꿈꾸고 들어와서 사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랬던 문경이 광산이 빠져나가면서 슉 이제 쇠퇴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먹고 사는 건 사실 문화는 모르겠고, 저도 예술을 하지만 문화는 모르겠고, 체육과 관광을 가지고는 먹고 살거든요. 90년대 초반에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평생을 시멘트 공장하고 광산만 가지고 먹고 살았던 도시인데 이 2개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문경 뭐 먹고 살지? 그렇다고 막 문경시 전체가 막 전라남도처럼, 전라북도에 어떤 김제평야 있는 데처럼 막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먹고 살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는 점촌시였어요. 점촌시의 사람들이 고민을 한 게 행정이, 일본에 우리 도시랑 되게 비슷한 동네가 있다. 일본도 똑같이 어떤 도시, 내가 이거를 맨날 그 도시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말할 게 아니라 어디서 벤치마킹인지 빨리 다시 기억을 해야 되겠다. 어떤 한 도시를 갔는데 딱 사이즈도 우리랑 비슷하고 광산 빠져나가서 도시가 쇠퇴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 도시가 뭘로 먹고 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일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국제 스포츠 대회를 우리 동네로 다 땡겨야지가 1번이었고, 스포츠 관광 마케팅을 해야 되겠지가 2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점촌시였던 그 시절의 사람들이
그 일본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 점촌 전체에다가 이제 스포츠 시설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시민운동장을 기반으로 하는 그 옆에 막 그 소프트볼 정부 대회 하는 국제 이 트랙을 만들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1차적으로 그거를 했고, 또 하나는 나라를 좀 관광으로 부흥을 시키겠다라는 그 국가 정책이 있었는데, 관광 개발 기금을 지자체로 다 뿌려줬어. 막 수십억 대를 줬는데,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다른 모든 지자체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각자 지역 안에 이제 각자의 단체에다가 너네 단체에다가 이만큼 줄 테니까 써 이러고 보조금으로 다 이제 흩어지는 돈으로 줬는데, 문경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 관광 기반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다? 클레이 사격장, 여기 뒤에 단상 활공장, 레일바이크 이런 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레일바이크가 유명하기는 강원도가 유명해요. 그 어디야? 춘천 같은 데 가면 막 있단 말이에요. 가평도 있고. 우리나라에 저 레일바이크 제일 먼저 만든 데가 문경이에요. 문경은 또 시시해. 제일 먼저 만들고 그냥 알아서 잘 돌아가니까 홍보를 안 해요. 근데 경기도권에서는 만들었고 엄청 홍보를 하니까 레일바이크가 경기도에서 그 경기도가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문경이 우리나라 1호예요. 이 패러글라이딩 활공장도 그렇고 짚라인도 그렇고. 그래서 그 30년 전부터 체육과 관광을 가지고 지역이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을 그렸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문경이라는 이 지역이 뭔가 관광이랑 체육이랑 이 두 개로 마케팅이 되게 잘 돼 있죠. 그래서 그거의 결과물로 상무부대도 일로 오게 되고 군인체육대회도 여기서 하고, 지금 이번 주인가? 이번 주 세계 태권도 대회 이번 주 맞나? 에어쇼 또 하거든요. 본격적인 에어쇼를 이번 주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 군인 태권도 대회도 이제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고 보여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시작이 거의 최소 한 15년 전에서부터 30년 전부터 쭉 준비했던 게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알고 계실지 여기 토박이세요? 네, 거의. 네. 점촌 토박이. 네. 여기가 원래는 여기가 문경군 문경읍이었고, 문경군 가은읍이었고, 문경군 점촌읍이었어요. 알고 계세요? 네, 기억나요. 이 문경군에 읍이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점촌읍이 신기시멘트 공장이랑 여기에서 활동하는 광부들이 여기 들어가 살 집이 없어서 다 여기서 모여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13만 명일 때 여기만 11만 명인가 이랬대요. 나머지 다 합쳐가지고 몇만 명 안 살았던 거야. 여기서 11만 명이 살게 되니 그때는 13만 명도 넘었겠다. 여기만 13만 명이었을 수도 있겠네. 그래가지고 문경군 점촌읍이었는데 읍이 갑자기 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광부가 다 떠나니까 어떻게 돼? 여기 인구 팍 줄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나라 전체가 시군 통합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문경읍으로 이만큼이 남아있었잖아요. 이만큼 남아있었고 군청도 또 여기 있었어. 그래가지고 점촌시랑 문경군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점촌보다는 문경이라는 지명이 아주 옛날부터 오래 있었으니까 지금 문경시로 합쳐진 거예요. 왜 문경시는 왜 문경시야? 그리고 문경시에 점촌이 어디 있길래 서울에서 버스 타면 또 점촌터미널로 가야 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역사적인 배경에는 그런 게 있어요. 문경군, 점촌읍, 문경군, 가은읍, 문경읍. 이렇게 따져도 이 도시가 사이즈는 작은데요. 굉장히 큰 도시야. 군 단위에서 읍이 3개 있는 데가 잘 없거든요. 군 단위 읍 1개밖에 없는 데도 되게 많아요. 여기가 3개 있던 곳에서 이 점촌읍이 이 코딱지만한 데가 시가 됐다가 다시 이제 통합해서 문경시가 된 거죠. 한 장만 가지고 제가 몇 분 떠들었을까요? 그만 떠들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 재밌으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나서 좀 가보고 여기가 거기였지 하고 조금 더 재밌으라고 들려드리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은성이라고 써 있거든요. 아까 이 지도에서 여기 가은과 마성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 가은역이 이 가은에 있는 곳인데, 가은의 은자와 마성의 성자를 따가지고 광업소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은성 광업소에서
탄광을 캐서 나가려고 실어다 나르려고 만들어진 역이 은성역이었는데 나중에 가은이라는 지명을 선택을 해서 바꿔가지고 이제 가은역으로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는데 얘도 한 1950 몇 년도 해가지고 90년대 초반에 이제 폐역이 되니까 한 40년 넘게 움직이다가 폐역이 돼서 이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문경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래된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 시족사회도 없고 종갓집도 없고 뭐 몇백 년 된 이런 거 없어. 근데 1000년 넘은 건 있어요. 삼국시대 정도의 신라 문화나 고려 불교 문화는 남아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는 그 시기부터는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래된 게 없어. 그래서 저랑 가까이 지내던 분들끼리 맨날 술 먹으면 하는 얘기가 문경에 오래된 게 없다. 100년 된 것도 없어.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아니 100년 된 거 없으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뭐 문화유산 안 생기겠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맨날 술 먹고 웃고 떠들다가 결국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폐역이 된 간역을 사들여가지고 이렇게 싹 뜯어고치고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공간이라는 게 사실 우리도 여기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빠져나가고 나서 여기를 아무도 안 사용하게 되면 이게 폐허가 되거든 사실. 건물이 안 무너진다 뿐인 거지 이제 쓸모없는 공간으로 되는데 이렇게 잘 고쳐진 곳을 좀 누군가가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에서 이제 공모 사업을 하게 되고 그 공간이 이제 지역 분야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고 초창기에 이 상태도 아니야. 이전의 상태일 때만 해도 석탄박물관 갔다가 근처에 가볼 데 어디 있지 하면서 사람들이 한번 차 타고 슥 스쳐 지나가는 곳이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좌표가 찍히는 게 1년에 한 3,000명 정도가 찍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년에 5만 명 정도가 이곳을 찾아 들어가서 여기에서 파는 이런 음료들을 먹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창업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아요.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관광도래라는 지원 사업에 이제 응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것부터 이렇게 전문가가 붙어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뭔가 창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굉장히 큰 강의실 같은 데서 한꺼번에 많이 모아놓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광도래라는 사업은 요 팀만 이렇게 모아놓고 한 명이 붙어가지고 과외하듯이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법 알려주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업들은 딴 데서는 뭐 어떻게 잘하는가 견학도 다녀보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전문 셰프가 붙어가지고 상품 개발해주는 과정들을 봐주고 만들어진 이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여기 대표님이 자기 컨셉이 있어야 되거든요.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컨셉이 명확하게 있는 분인데 이분은 기촌하신 분인데 자기가 문경 사과를 너무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카페 간역에 오면 문경 사과로 만들어진 음료와 디저트를 다 맛볼 수 있어. 여기는 문경 사과로 가득 찬 곳이야 라는 게 본인이 만들어내고 싶은 공간의 컨텐츠였어요. 그래서 문경 사과로 만들어진 사과버터, 사과에이드, 사과 콤포트, 사과 밀크티, 사과버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한 개씩 시그니처를 이제 펼쳐나가면서 지금은 꽤 됐죠. 24년이니까 지금 7년째 이제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로 여기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컨셉을 대표가 알아서 잘 잡게 됐는데 저한테 얘기하기에 PD님 이거 가은역 글자 나오게 해서 저 사진 매일 올릴 거 이랬는데 그거 올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오니까 정말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게 가보셨어요 혹시? 저는 안 가보셨어요? 네. 한 번은 가볼 만해요. 근데 한 번 가면 또 가게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폐역을 카페로 운영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폐역 간이역인데 간이역이지만 기차가 스쳐 지나가는 곳도 있거든요 아직. 폐역이 된 곳 중에서는 카페를 운영한 데는 여기밖에 없는데 폐역에 대충 뭐 하는지 아세요? 폐역 공간? 웬만하면 다 사진 전시하고 우리 역은 이랬어요를 보여주는 아카이빙가는 한다고. 근데 누가 재미있어서 그걸 굳이 그 역의 역사를 알고 싶어서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폐역을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가보셨다 하시면은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또 같이 돌아보는 것도 좋고. 여기는 우리 박현희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팀의 그 가장 큰 욕구는 지역에서 본인들의 꿈을 좀 만들어내는
콘텐츠 제작소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도대체 뭐를 만들고 싶어 하고 뭘 하고 싶어 할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디자인 상품을 기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런 달빛 탐사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문화 기획을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지역을 있는 그대로 그 사실화에 가까운 것들이 담겨져 있는 여행 상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 그 2차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게 문경시 로고거든요. 얘네들을 좀 더 디자인화해서 약간 트로피컬한 느낌이 나는 디자인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은을 한 지역을 싹 잡아가지고 앞에는 요거는 나중에 만든 상품이고 가은에 있는 오래된 곳들을 다 인터뷰를 하고 일러스트를 이렇게 하고 뒷면에는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아서 매거진 엽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상품이 1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잘 팔리고 있어요. 우리 대표님이 어디 없을 때 얘기하지. 바빠가지고 매장에다가 얘들을 납품을 못하고 있어서 못 팔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도 되게 인기 있게 잘 팔리는 상품입니다. 예쁘죠, 그죠? 안 예쁜가요? 예쁩니다. 이거 아이디어스가 그 수공예로 그 기념품 만드는 업체들을 이렇게 많이 뭔가 영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입점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2019년도만 해도 되게 까다로웠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보기도 얘가 예뻤나 봐 가지고 거꾸로 콜이 들어와가지고 아이디어스 입점해서 판매를 좀 했었는데 얘는 지금 만들진 않아요. 왜냐면 하나하나 다 손으로 다 해야 되거든. 꺼내가지고 실제 도자기 작가들이 하는 것처럼 구웠는 거를 다 막 이렇게 다 사포질 다 해서 예쁘게 다 하고 다시 전사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손이 너무 많이 가고 얘를 만들게 된 가장 큰 거는 어떤 거였냐면 문경에 찻사발 축제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올해 찻사발 갔더니 옛날로 돌아갔어. 너무 비싸졌어요. 2018년도에 이 팀이 선정이 돼가지고 관광거래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제 기념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 지역의 어떤 관광의 관점에서 지역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도자기 기념품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야. 그래서 문경을 찾는 여행자들이 도자기 기념품을 깨지지 않는 그 위험성을 줄이고 가볍게 그 다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사갈 수 있는 가격대의 도자기는 뭐가 있을까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문경의 도자기를 지역을 찾는 여행자들이 좀 쉽게 사갈 수 있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걸로 이제 관광의 관점에서의 지역 문제 해결을 기념품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론 사업단의 지원을 받긴 했지만 제주도랑 경주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2박 3일, 3박 4일씩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팔리는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경쟁 업체들이 어떤 상품을 어느 정도 크기에 얼마에 팔길래 저렇게 많이 팔리지를 다 보러 다닌 거야. 그게 뭐 그냥 일상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견학이라는 단어로 쓰는 건데 견학을 다니면서 도대체 이 지역을 찾는 여행자들이 뭐를 사 가져갈까? 얼마짜리를 가장 많이 쉽게 사가나? 근데 도대체 저거를 사는 연령대는 누구인가? 이런 걸 이제 지역을 몇 군데 다니면서 막 연구를 하고 들여다보고 해서 만드는 게 있는데 얘 8,000원에 팔거든요. 사실 마이너스야 8,000원에 팔면. 그거 들어간 인건비 막 이런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인데 여행자들에게 팔리는 상품을 테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8,000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해서 이게 시작이었고 아까 보여드린 이런 상품들은 그 이후에 다 나온 것들 여기 있는 것들. 마그넷이 참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상품이 뭔지 아세요? 슬픈 상품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무도 사가지 않는 상품. 내가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사가. 그 상품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상품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난 기수랑 이번 기수 같은 경우에는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자기 상품을 만들 때 자기 상품이 제품인지 상품인지 잘 몰라. 상품과 제품의 차이점은 뭘까요? 브랜드? 네?
브랜딩? 상품은 스토리랑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상품이라고 많이 말을 하고, 제품은 프로덕트잖아요. 이 찍어내는 것들이요.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거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로컬 기반으로 하는 상품들은 상품의 개념의 것을 내가 만들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제품이라는 것들을 만나가지고 얘네들을 막 유통을 시킬 건지, 이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그 제품한테다가 컨텐츠를 입혀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랑 상품에다가 뭔가를 입혀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랑은 전략 자체가 달라지거든. 그 얘기 하려면 밤새야 되니까 넘어갈게. 리플레이스 팀인데요. 하수원은 다 다녀와 보셨죠, 그죠? 우리 오늘 등장하신 분 말고. 그 문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 컨텐츠를 가지고 가치를 좀 재해석해서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제품은 무조건 이 앞에 이게 이렇게 물체로 있어야 되지만 상품은 무형의 것도 상품이 되거든요. 공기도 상품이 되잖아요. 그 여기 뒤에 문경 세제 리조트 여기 저 이사님한테 제가 맨날 하는 게 리조트 여기 손님 잘 안 들어온다고 맨날 고민해. 요새는 전화 안 오는데. 그럼 제가 저분한테 딱 뭐라 얘기를 하면 팀장님 그 고도 여기 해발 고도가 지금 여기 단산이 1000m 정도 돼요. 1000m에서 약간 빠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중간 이상이니까 해발 600m의 고도에서 만나는 아침을 선물합니다.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하려고 했거든. 저 정도 높은데 리조트 없잖아요, 사실. 저 속초 가면 있어. 속초 정도 가면 설악산 산장 가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좀 자기 상품을 브랜딩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상품의 가치라는 기준점에는 무형의 것들도 상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문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상품들과 제품들을 가지고 지역을 이제 브랜딩 하시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친구는 지금 이제 다른 동네를 떠나고 없는데 2017년도에 둘레 6, 7명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만든 거는 시에서 만들었는데 이 공간을 운영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팀들은 고민을 했었고 지역민들이 농사 지었는 것들을 가지고 이 공간에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지역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7년째 움직이고 이제 잘 하고 계시고 물론 뭐 고난은 많죠. 직원도 되게 많고 이런데 돈을 얼마를 벌어야지 인건비를 다 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고 계시고 이 공간이 있는 곳이 산양면이라는 곳인데 산양면 현리라는 되게 조그마한 비단위 공간이에요. 근데 산양면 전체 인구가 4,000명이거든요. 전체 인구가 4,000명인데 이 화수원으로만 1년에 14만 명씩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무엇을 파는가? 화수원에서는 무엇을 팔까요? 카페잖아요. 뭐 팔아요? 와플 뭐 이런 거 팔아요. 팔죠. 여기는 공간을 파는 곳이에요. 카페니까 기본값으로 카페에서 파는 음료들이랑 이런 것들은 있는데 아까도 여기 이제 도 대표랑 통화를 했지만 한 번도 도 대표에게 제가 고백하지 않았지만 별로 맛있진 않아요. 근데 비싸요. 비싼 이유가 이 공간에 앉아서 바라보는 모든 풍경을 파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요즘 카페는 맛있는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멋있는 커피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서 커피 맛이 있든 없든 간에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공간을 멋있게 잘 팔고 있는 곳이다. 근데 어떻게 판다? 멋진 공간에서 지역민과 협업해가지고 나온 상품들을 멋있게 판다. 맛은 없는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집을 복원을 해서 관광자원이 되게 만들었고 그 관광자원 안에 세부 컨텐츠를 지역민들이 만들어내는 농산물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판다라는 게 지역 가치를 담은 상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양 면사무소, 요 뒤에가 여기 산양 면사무소인데 여기가 오랫동안 면장님의 그 사택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일제시대 때 그 은행원들이 여기서 이제 합숙소처럼 기숙사처럼 살던 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싹 고쳐가지고 이 의상 대여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 강변을 금창 강변을 투어할 수 있는 투어 상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공간을 통으로 대여를 해주거나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등록문화재로 됐거든요. 됐는데 문화재가 되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뭣도 함부로 못 받고 화기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이 멋있어가지고 시에서 이제 공짜로는 안 주니까 임대료를 내고 쓰기는 쓰지만 사실 수익 모델이 안 나오는 공간이다. 수익 모델은 아까 그 화수원에서 돈 벌어가지고 여기를 뭐 메꾸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뭐 자료를 만드는데 몇 개씩 넣었나 본데요. 잠깐만. 아무튼 그리고 그 아까 그 볕 뜨는 산 앞쪽에 보면 이렇게 오래된 양조장을 리모델링 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산양 양조장인데 여기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1945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거의 80년 다 돼가는 거잖아요. 그죠? 80년 됐겠네. 근데 여기를 문화재로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잘 운영되다가 그 탁주 공장이 문을 닫고 이제 소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양조장 실제 소유주인 할머니가 가정집으로 너무 오래 쓰는 바람에 양조장의 원래 기능들이 많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문화재는 만들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시에서 좀 보존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게 됐고 지금 현재는 경상북도 산업문화유산으로는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국의 모든 양조장들이 그 복원 사업을 하면은 다 막걸리 시음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실제로 또 막걸리 공장으로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우리 어릴 때 그 술빵 만들 때 막걸리 넣어가지고 부풀리는 게 있었거든. 그런 거에서 착안을 해서 막걸리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이렇게 크림 타르트를 만들어냈는데 전체적인 공간은 그 공간 대여를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이 양조장 본연의 어떤 구조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막걸리의 어떤 역할하는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 베이커리 상품을 가지고 이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살자인데요. 달빛 탐사대가 생기게 된 것들의 가장 이제 시작점에 이제 같이 살자라는 협의체가 있었어요. 처음에 있었는데 우리끼리 동네에 모여가지고 이게 청년몰 아시죠? 청년몰 아시죠? 청년몰이 처음에 문 열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다 뚫리고 막 여기 밖에도 엄청 어설프고 막 이런데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현희 대표님 여기 계시네요. 여기 있던 분들 중에 지금 여기 문경 안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청년들이 한 2016년, 17년 이럴 때부터 문경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이 친구들이 지원 사업이 끝나고 돈을 벌지 못하고 막 동네 사람들이 시장에는 사실 30년, 40년 장사하신 분들도 떠나기가 쉬운데 젊은 친구들이 못 버티고 떠나면 어떡하지? 들어와서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양재필 대표님도 그렇고 한 분 한 분 다 모르는 분들인데 다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모여서 술 먹고 놀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술 먹고 놀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살고 싶은지에 대한 논의들을 좀 하고 우리 회사는 이런 거 하고 있어 너네 회사는 뭐 하고 있니 뭐 이런 거를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이제 계속 회의를 하는 과정들을 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양재필 대표님 나왔던 거 모니터링. 요 양재필 대표님 보게 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 이때 이렇게 애기스러워요. 네, 엄청. 표고버섯 할 때. 네. 나타나십니다. 정말 애기스러워. 여기 요 분인데 세월이 그냥 관통하셨네요. 귀엽잖아요. 또 어렸어 세상에. 아무튼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우당탕탕 하면서 이제 서로 나는 이 동네에 왜 들어와서 살게 됐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고 해보니까 뭐가 좀 어렵고 필요한 건 뭐고 이런 것들 이제 막 논의를 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자주 했었어요. 자주 하다가 동네에서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보니까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미술학원 하거든요. 이거 제가 운영하는 미술학원 하는 모습인데 여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술 먹고 웃고 떠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계속 가는 것보다는 좀 뭔가 탄탄한 어떤 조직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조직이라고 하면 거대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좀 단단하게 만날 수 있는 협의체 같은 거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모이다가 결국 이제 같이 살자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타이밍이 좋았는데 이 같이 살자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그 타이밍에 우리 문경 지역 출신의 어떤 한 분이 행정안전부에서 좀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경상북도 부지사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금영 씨 거기 젊은 친구들이 좀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리를 막 급조해서 막 만들어가지고 행안부도 상대를 하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문경으로 불러 들어가지고 이런 토크 콘서트 같은 것들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상도라는 지역 자체가 이게 사람들 되게 보수적이야. 그 충남이나 막 전남 막 이런 데 가잖아요. 북도가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남도 쪽 사람들은 막 요만한 거 한 개도 막 뻥튀기해서 막 이만큼 막 말하거든. 경상북도 사람들도 잘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어요라고 SNS에도 말을 안 하고 어디 가서도 떠들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경북에는 청년 활동가들도 없고 청년들이 뭘 나서서 한다라는 게 알려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 뭐야 경북에 이런 일을 하는 애들이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달빛탐사대라는 청년마을 사업까지를 가지고 오게 돼. 이건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협의체를 하게 되고 이 협의체들이 아까도 보셨죠, 그죠? 이런 역할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 행안부에 사는 청년마을 사업을 가지고 오게 되고 다 보셨죠? 청년마을 사업 통해서 만들어진 팀들이에요. 그래서 가보실 수만 있다 하면 그 닷 2부는 지금 모전에 있는 다시 오후라는 파스타 공간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여기는 이제 그 배송하는 그 상품으로 이렇게 도시락 상품을 판매를 하고 계시고 내일 우리는 여기를 가볼 거고 여기는 지금은 문을 닫았어요. 이렇게 예쁘게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잘 꾸며놓으니까 나가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없어졌고 여기는 아직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목길 영화제도 하고 사진전도 하고 뭐 커버진도 만들고 쭉쭉쭉 이렇게 해서 도대체 같이 살자가 뭐 하는 땐가 또 같이 살자는 뭐 하는지 또 몰라요. 아무도 달빛탐사대는 알지. 달빛탐사대라는 이 청년마을 프로젝트는 같이 살자 협동조합이 운영을 하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사람들 달빛탐사대가 회사인 줄 알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빛탐사대와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한 달빛탐사학교는 같이 살자 협동조합이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한 개인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협의체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추후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협의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더 길게 갈 수 없겠다, 지속 가능한 것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제가 관광도래 PD라는 걸 했었는데 관광도래 PD를 하면서 이 5개 업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쭉 다 연결을 해본 별지도예요. 이게 별지도인데 관광의 관점에서는 문경 세제로 한 해 300만 명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사실 동지역으로 10%만 와도 30만 명이잖아요. 30만 명이 여기 와가지고 뭔가를 좀 써주면 여기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어요. 문경 사람들은 모든 게 그게 걱정이거든. 문경 세제 가는 사람들 10%만 왔으면 좋겠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여기 가는 사람들은 목적성이 명확해. 세제만 왔다 간다고. 그렇다고 5분 거리도 아니잖아요, 여기가. 25분 걸리는데 굳이 이까지 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줘도 올 확률은 되게 낮아. 여기 왔다가 아이씨 타고 슝 가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저도 지역관광 전문가를 해보니까 결국은 지역을 어떤 관광의 관점에서 좀 성장을 시키려고 하면 각 지역에 스타 기업이 많아야 된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둘의 PD를 하면서 5개를 성장을 시키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연결될 수 있는 업체들을 막 발품을 팔아서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한 5, 6년 하면서 많이 알려져서 예전에는 여기로만 300만 명 가고 여기에 10%가 석탄방문 보고 나갔었는데 지금은 여기 가는 300만 명 따로 여기 가는 5만 명 따로 여기 가는 14만 명 따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갔다가 근처 가볼 수 있는 것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산양 갔다가 가볼 수 있는 곳, 삼북 갔다가 가볼 수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점들을 좀 연결을 해서 선을 만들고 면을 만드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동지역 같은 경우는 점촌 문경이 그 브랜드 카페가 되게 안 되는 거 혹시 아세요? 투썸, 뭐 스벅 애들 잘 가는 백다방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되고 있는데 투썸, 스벅 이런 데가 맥을 못 쳐요. 왜? 로컬 카페가 너무 잘하니까. 네.
문경에서 카페에서 살아남으면 웬만하면 딴 데 가서도 다 살아남을 거예요. 문경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죠? 매일같이 신기하고 새로운 걸 보고 듣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장사를 하거나 뭘 하려고 했을 때 나이박에 접근했다가는 그냥 폭망하는 거야. 여기서 지금 오산에서 오시는데 안 막히면 1시간 반 걸릴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점촌터미널이나 문경터미널에서 서울 가려면 버스에 앉으면 2시간만 하면 내리거든. 오산에서 서울 나오려고 그러면 2시간 걸리잖아요. 지하철 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네. 그 거리나 이 거리나 만만찮잖아.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뭘 새로운 거 사고 싶으면 충주 가든지 서울 가든지 대구도 잘 안 가. 다 저 위로 가가지고 강남 고터 가가지고 백화점 들어가서 쇼핑하고 애들 학교가 마치기 전에 다시 집에 들어앉아 있는 이 엄마들인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거 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문경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진짜 강남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요즘 사람들은 뭘 선택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지 않으면 창업을 기반으로 문경에 성공하기 되게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경의 로컬 카페가 정말 잘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정말 잘한다. 그래서 앞으로 창업을 하실 꿈을 꾸고 계신다는데 엄청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엄청 많이 서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알게 된 것도 그야말로 인연인데 제가 그 야매로 배운 그 창업 컨설팅 기술력으로 전국에서 수십 개의 업체들 창업을 시켜주는 사람이니까 붙으세요. 봐드리겠습니다. 이상 얘기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없나요? 재밌었나요? 네. 천만다행히 재미라도 있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원래